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특집대담 이창호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정부 과천청사 앞 유유지입니다. 이곳은 정부 청사가 들어선 이후에 과천 시민이 줄곧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이용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정부 소유의 땅이라 과천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신계영 과천시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때 네. 이곳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네.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취임 이후에도 줄곧 여기 자주 나왔고 또 지난 몇 주 전에는 과천 축제도 이 잔디마당에서 했는데 네. 정말 오늘 가을 날씨의 청량함, 이 오늘 햇살이 아주 따뜻하거든요. 다시 이런 날씨에 나와 보니까 정말 행복하고 이 공간 어떻게든지 우리 과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네, 이제 날씨도 좋고 하니까 우리 네. 자리에 앉아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옮기시죠. 예. 네, 가시죠. 가세요. 자, 이제 자리를 옮겼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 개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연예인을 누구 닮았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누구라고 들으셨어요? 아마 네. 저 개그 우먼 김미화 씨 예, 닮았다는 얘기를 저는 직접적으로 전해 듣지 못했지만 저희 여동생한테 김미화 닮았다는 얘기를 어느 분인가 하셨대요. 네. 그거 보면은 네. 아마도 이목구비 때문에 이거 특히 네. 입 구조 때문에 네. 이 돌출형 네. 입 구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시장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어떤 네. 딸이었고 또 어떤 학생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좀 그거에 대해 학창 시절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지금도 그렇지만 과묵한 조용하고 그리고 그냥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모범생 이런 딸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기억하고 계신 예, 거예요? 예.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뭐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죠. 예. 그죠. 예. 그 MBTI라는 거 요즘 유행하잖아요. 네. 그거 해보셨죠? 네, 예. 근데 거기서 그 I 성향이라고 나왔어요. 좀 그 성향 내향형, 예. 내향적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예, 외향적이지는 않죠. 근데 이게 정치를 하면서 좀 외향적인 게 많이 개발이 됐고,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 본성은 내향형인 맞습니다. 예.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정치 때문에 바뀌시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이 성격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이 외향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바뀌는 중이시라고요? 예. 네. 지금 경기도 내에서 여성 단체장이 세 분이시죠? 네. 뭐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시장을 두 번째 하는 건데 아무래도 여성 시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시는 감정이라 할까요? 느낌은 편안함, 그리고 대하기 편한, 그리고 무슨 얘기든지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상대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대화들을 이렇게 자주 걸어오시고 그러세요? 말들도 많이 걸고 그렇죠. 길거리 가다 보면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고 또 그런 점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혹시 뭐가 있다 생각하시는지? 특별하게 물론 없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단점은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술을 잘 못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대화가 이게 더 풍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2006년에 정치에 입문하셨죠? 네. 그때 경기도 의회.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떤 계기에서 정치에 입문하신 거예요? 크게를 보면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이제 집권당 중앙당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 정치 중앙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게 저희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평생 직장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정당이라는 데가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해서 나 같은 사람도 정치권에 입문을 하면 정치 문화를 좀 바꾸지 않을까. 뭔가 내향적이지만 뭔가 자기 중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권위적인 문화, 권위주의 이런 거하고 탈피되어 있는 나 같은 사람 이런 그런 일종의 소명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득권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정치에 입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었군요. 그런데 그때 도의회 이후에 그 과천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과천을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도의회도 분당이라는 낯선 데서 했고요. 그러셨죠. 저는 안양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도의원도 분당에서 했고 시장도 사실은 여성 전략 공천이라는 중앙당의 어떤 방침이 있었고 그 가운데 과천 지역이 선택이 됐고 그 지역에 저라는 사람을 중앙당에서 공천을 해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또 그 부름에 응했던 것 같습니다. 과천에 대한 어떠한 애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갖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과천이라는 데는 안양에 근접해 있어서 제가 과천 도서관을 대학교 4학년 이때 한 2년, 1년 반, 2년 가까이 과천 도서관을 아침으로 다니고 공부를 했던 그런 연유는 있죠. 인연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특별한 인연은 없었던. 그 이제 자리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잡았다는 표현보다는 과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자서전 내용 혹시 기억하시죠? 그때 제목이 정치, 세상에서 가장 작은 봉사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글쎄요, 이 정치라는 것이 어떤 정책을 수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또 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상대방이 있는 그런 게임으로 보면 정치를 하면서 이 게임의 어떤 중재자 아니면 어떤 결정의 방향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봉사일 수 있지만 어떤 정치의 큰 틀을 또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는 큰 봉사라고도 지금 와서는 생각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작은 일이라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큰 일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과천 시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방금 저희가 있는 이 자리 청사 유의지 활용 방안인데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시민들은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청사 유의지는 과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심장과도 같은 소중하고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를 하든 여기서 피크닉 캠핑을 하든 뭐를 만들든 꼭 청사 관리소 행안부에 뭐랄까요, 허락을 받아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의 폼으로 돌리는 그 방안인데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서 이게 국유지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국가가 사용하지 않는 이런 유유지를 매각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각 계획에 이 광장을 매각 대상에 집어넣어서 일단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를 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잘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사업소 이전도 지금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하고 또 앞으로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시급하다 해서 1호 결재를
입지선정대책위원회 이렇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국토부가 우선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서초구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 네. 입지 결정을 할 것이고, 지금 단계는 이제 국토부 서초구 합동으로 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 과천 시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 설득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국토부에서 최대한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들어가면 국회의원 총선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후보자들이 각양각색의 얘기를 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3기 신도시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저희 재건축 문제, 또 과천 도시공사가 해야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 여러 가지로 피해가 큽니다. 예. 이왕 얘기를 꺼낸 거니까 네. 3기 신도시 조금 더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예. 지금 하수처리장 때문에 3기 신도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하수처리장 입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신도시 그 과천지구 전체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이 다 변경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빨리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3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네. 과천시가 좀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 네. 이런 것들을요. 예, 예. 그러면 시장님이 생각하는 도시계획, 그 3기 신도시의 개발 방안 네.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그동안은 중앙 정부가 있었던 행정 도시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떠났잖아요. 세종으로 떠나고 나서 저희가 지정타를 개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과천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첨단 그런 미래 도시로서 가장 적합한 그런 도시라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됐습니다. 네. 그 저희 과천에는 공장 제조업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 AI, 뭐 로봇, 드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바이오라든가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그런 산업이 우리 과천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맞습니다.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메타버스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미래 산업 기술을 활용한 그런 산업 분야가 네네. 우리 과천에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되면서 과천지구 그렇게 들어설 수 있도록 방향 지우고 잘 유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계속 연결돼서 3기 신도시도 왔는데 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얘기를 또 네.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재건축 사업 그 주민들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재건축하면 네. 이제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네. 아무래도 관심들이 많을 텐데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 제가 일기 시장하면서 5개 단지를 이제 재건축을 해서 많은 재산상의 어떤 가치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신기용이가 다시 시장이 되노니 그 재건축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크신 걸로 저도 느끼고 그런 말씀도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4, 5, 8, 9, 10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과천이 이렇게 아파트로 이제 다 둘러싸여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좀 특별한 아파트를 좀 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좀 똑같이 35층, 28층이 아니라 좀 더 높게 지면서 대신 그 경관을 위해서 옆에는 더 녹지를 더 확보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네네. 그런 아파트가 나왔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네. 지식정보타운도 입주하고 있으면서 또 학교 문제가 또 이제 걸림돌이 네네네.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중학교 신설 문제도 있고 한데 네. 뭐 해결 방안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중학교 신설은 공약으로 했고, 또 임태희 교육감님의 또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취임하자마자 중학교 신설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지정타라는 곳에 이미 다 토지 이용 계획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학교가 이제 신설이 되면 부지가 어디냐? 부지 문제를 갖고 지금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 권역이 또 조정이 되다 보니 또 이제 주민들 간에 또 얘기가 그렇습니다. 또 있겠네요.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민이 원하시는 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되신 건가요? 야,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왜 학부모님들한테 일단은 LH가 제안하는 부지를 학부모님들한테 보여드렸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셔서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해서 그 대안을 갖고 또 LH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과천대로 지하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하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 왜 아직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 사업을 하지를 않고 한 건데 뭐가 있어서 과천대로 지하를 신기용 시장이 공약을 냈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누군가는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 시작을 해야 어느 단계에서는 그게 현실화된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차원이고요. 뭐 4년 안에 뭐를 하겠다 이렇게다기보다는 우리 과천 미래는 이렇게 과천대로를 지하화해서 단절된 지역을 이어주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좀 낮은 저밀도의 그런 개발을 해서 좀 더 풍성한 과천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가능한 것이 저희 과천에 여러 가지 또 도로 계획들이 다 들어옵니다. 다른 도로 계획이 들어올 때 그거를 지하화하면서 같이 연장하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정구 자꾸 이제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걸 왜 안 예. 바꾸느냐 막 그러는데 예. 안 바꾼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4년 야인 생활을 하면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 것 중에 특별하게 특히 하나가 이거 시정구호를 네. 시장이 바뀌면서부터 바꾸면 이 시정구호를 당연히 바꾸는 것처럼 늘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거기에 뭐 인력, 정신력, 뭐 저 예산 이게 시민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시정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를 운영하느냐의 내실화의 문제지 뭐 형식은 그다지. 그래서 시정 구호 전임 시장이 쓰던 그 구호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임 시장이 쓰던 구호 마음에 드시긴 드세요? 뭐 특별히 뭐 마음에 안 들 게 없습니다. 그거 네. 역시 시민들이 네. 만들어낸 구호였고 네, 네. 그 전에 제가 일기할 때 쓰던 그 구호도 시민들이 만들어낸 구호였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시민들이 만들어내신 구호인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이거 이제 그 모든 대담할 때 나오는 공통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네. 그 성함 석자 갖고 이제 삼행시를 짓는 건데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한번 네.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 예. 신발이 다 닳도록 개, 계속 달리겠습니다. 용. 용서숨치는 과천 사랑을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아유 민망하네. 오, 이제 훌륭하세요. 개자는 제가 분명 계속자가 나올 것 같았어요. 야, 역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신기용 시장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모셔서 네. 자세한 얘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의미가 있는 우리 잔디 마당 광장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 역시도 기쁘고 네. 또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지금까지 신기용 시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행정도시에서 탈피해 4차 미래 도시 첨단 산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 과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도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도시 개발 속에 자족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기용 시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특집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말씀
저도 처음에는 과천에 처음 들어올 때 이게 뭐가 좋아, 너무 조용해, 쇼핑하기도 어렵고 막 이랬는데요. 1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래서 과천이 좋은 거구나. 그런 것들을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사시면 사실수록 다른 동네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동네 가셔서도 다시 들어오시는 동네가 과천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과천, 그야말로 하이엔드 과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